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알아보고 있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송태용 과장님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뉴욕 증시가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더라고요. 하락을 했는데 결국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좀 지속되고 있나 봐요. 제가 3주째 지금 계속 맞아요. 첫 번째 이야기가 부채 한도 협상 네. 이야기입니다. 특히 제가 올 때마다 이상하게 지수가 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네. 또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혹은 합의를 실패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역시 오늘 같은 경우에도 3차 관련돼서 합의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그게 잘 안 되게 됐었고 그나마 이제 이 메카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보지 못하기는 했지만 의견차가 있는 분야에서 논의가 생산적이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나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이제 나왔던 이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의 이 발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공화당 이 의원들이 왜 엑스데이트가 6월 1일이냐 이것이 의문스럽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엑스데이트 그러면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러한 이제 관측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의견에 더욱더 힘을 실어줬던 것은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온 언론 보도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재무부가 다른 정부기관에 6월 초에 이전에 내야 할 돈이 있는 경우에 이 지급 시기를 늦추는 게 가능한지 문의를 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이 세수 관련돼서 많은 부분 이 잔고가 줄어들어 있었는데 금액대로 정말 큰 금액대가 우리가 줘야 되는 게 있으면 우리 합의된 이후에 좀 줘도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를 이제 묻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워싱턴 포스트지가 확보한 메모를 보게 되면은 이 재무부의 지출 규모가 5천만 달러에서 5억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 2일 전에 재무부에 통보를 해야 되고요. 이 5억 달러가 넘는 경우에는 5일 전에 통보를 해야만 한다라는 이런 메모가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관련돼서 엑스데이트를 넘기게 된다 하더라도 합의가 못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재무부가 이러한 이제 이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이 귀결이 될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월 15일까지 사실상 재무부는 이 기한을 늦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6월 15일이 되게 되면은 이제 분기별 세금이 어느 정도 좀 들어오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7월까지 다시 한 번 더 시간이 벌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오한다에서는 이제 엑스데이트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일부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부채 합의가 생각보다 가까우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월가에서는 이 결국 부채 한도의 협상이 실패를 하게 되면은 이 글로벌 경제 전반 자체가 이 미국 국채 디폴트 여파에 의해서 흔들릴 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신뢰도는 역시나 좀 좋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채 한도 협상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좀 많더라고요. 엑스데이트가 조금 정치적이다 이런 시각들도 나오는 것 같고 일단은 어쨌든 간 빨리 협상안이 다시 타결이 좀 돼야지 시장의 불안이 좀 잠재워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도 중요한 게 6월에 FOMC에 또 어떻게 금리 방향이 갈지인데 요즘 시장 분위기 좀 어떤가요? 사실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네. 6월 달 금리 인상 확률도 보게 되면은 조금씩 이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보게 되면은 한 6대 3? 예, 한 7대 3? 요 정도가 네. 됐었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25bp 확률이 30% 이하로 내려온 모습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6월 달 금리 인상 확률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도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도 좋지 못한데 금리까지도 더 추가적인 인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네.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결국은 투자 심리를 그닥 좋지 못하게 만든 부분 중에 또 하나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것 같습니다. 네. 이 전일 나온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에 대한 발언을 보게 되면은 금리 인상 2번 정도 더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이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도 이 연준 당국자들이 매파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언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몇 달 동안 연준 금리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 6월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상승을 하고 있고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에 대한 부분이 점점 회의론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JP 모건 CEO인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지금 한 500bp 올라오게 되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됐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고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인플레이션의 상승 압력을 계속적으로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단기물 금리가 6에서 7%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네.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잠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부채 한도가 지금은 무엇보다도 핫 이슈이기는 그쵸. 하겠지만 이것이 일단락이 되고 난 이후에 또 FOMC 회의가 돌아오게 될 거고 그 FOMC 회의에서는 또 어떠한 발언과 내용이 나오게 될 건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정말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가 참 어려운 게 이렇게 체크해야 될 이슈들이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FOMC 다음 달에 또 있을 텐데 금리 인상의 항방 어떻게 될지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함께 체크를 해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빅테크 종목들 보면은 뭐 나스닥이 오늘 1% 넘게 밀린 거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볼까요? 일단 제가 가지고 온 종목들은 오늘 큰 카테고리 중에 하나는 AI예요. 아, 네. 네, AI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이슈가 여러 개가 나왔어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오늘 차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좋지는 못한데 앞으로도 추가적인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AI 관련된 섹터는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를 보게 되면은 전일 이제 연례 개발자 회의를 이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네. AI 기능을 탑재한 새로운 제품에 대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챗 GPT가 이제 빙에 맨 처음에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에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켜보던 부분이었었는데 이제 윈도우 11에 AI 기능을 이제 탑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비서를 코파일럿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게 돼요. 네. 이 파일럿이 사실 전투기를 조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도와주는 부조종사의 개념으로서 코파일럿이라고 명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업 표시줄에서 이제 이 코파일럿을 열 수가 있고 사용이 가능한데 이 보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요약이라든지 아니면 설명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하게 되면 그 관련돼서 설명을 해주게 되고 있고요. 네. 뭐 화면 밝기를 조정하는 등 이런 부분이 원래는 우리가 이제 제어판으로 들어가서 설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냥 이제 코파일럿에게 얘기만 하게 되면 알아서 그것을 조절을 했게 네. 되는 이런 부분이 더욱더 기능적으로 탑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사실상 그 전에 이제 구글이 연례 개발자 회의를 하게 되고 AI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움직였었잖아요. 네. 이 부분도 기대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좀 있었을 텐데 오늘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관련돼서는 어제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폭스콘 관련돼서 AI가 조작한 사진이 이제 폭발 사진이 올라오게 되고 네. 그것이 증시를 뒤흔들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이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안 좋은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네. 안 좋은 부분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는 이러한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은 약화가 되게 되는 부분도 일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이슈는 나올 게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24일 날 이제 네.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그 실적에서 엔비디아가 어떠한 이제 새로운 전망치를 내놓게 될 것인지 그리고 자사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더욱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티펄에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테마가 각광을 받으면서 연초 대비 110% 이상 이 급등을 하기는 했지만 중기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수익화 모델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GPU 관련돼서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있게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GPU 관련된 이 새로운 이 칩을 개발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AMD라든지 네. 아니면 엔비디아보다도 우리가 우수한 지표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독일 이 컨퍼런스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에도 뒤늦게 다시 한 번 더 이쪽으로 많은 부분 이제 진입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이나 방향성을 일으킬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 보게 되면은 이 CPU에서는 사실 서버용이 이제 인텔이 1등이고 그 다음에 AMD가 2등이잖아요. 네. 그리고 GPU에서는 이 엔비디아가 1등이고 2등이 AMD잖아요. 네. 그래서 AMD가 지금 2등에서 얼마만큼이나 MS를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면서 1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여기가 지금 귀추가 많은 부분 주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MD가 사실상 연초에서는 움직임이 상당히 더뎠었는데 요 근래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시장의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에서 이제 시작됐던 이슈가 점차 번지면서 AI 반도체까지 지금 계속해서 뒤흔드는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유가도 좀 체크를 해보면요. 유가가 뭐 계속해서 밀린 지점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이슈들을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유가가 한 1%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네. 사실 장중에는 한 2%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 압돌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오펙은 책임 있는 시장 규제자로 남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유 가격의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투기꾼들 같은 경우에 조심을 해야 된다. 네. 즉 공매도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지금 6월 4일날 오펙 플러스가 회의가 나오게 될 건데 여기서 만약 추가적인 감산 뭐 이런 부분도 네. 나올 수 있을 테니까 여기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보게 되면은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섹터가 지금 유가가 하락이 빠르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에너지 섹터 전반적으로 이 주가에 대한 퍼포먼스가 좋지 못했었는데 네. 밸류에이션 쪽인 측면에서 보게 됐을 때는 상당히 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기회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이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HSBC가 이제 이 원유의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원유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가능해 보이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 동종 기업 대비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높은 쉐브론 같은 경우에 더욱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매수 의견을 사실상 보유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걸 매수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되고 목표 주가를 189불을 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쉐브론이라든지 아니면 엑슨모빌이라든지 기타의 이제 이 원유 관련된 기업들이 이 근래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네. 그 관련돼서 지금 이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M&A 관련돼서 많은 부분 시도를 하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그 관련돼서도 경쟁력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월요일 날 나온 뉴스 보도를 보게 되면은 엑슨모빌이 이제 리튬 관련돼서도 네. 이제 진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관련돼서 어느 쪽으로 신규 사업을 또 가져가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도 또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더욱더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유와 관련된 이슈들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밤에 또 이슈가 있었던 게 애플이랑 브로드컴이 또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주가는 그렇게 네, 뭐 떨어졌어요. 네. 화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뭐 네. 애플은 하락이 나왔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맞습니다. 계약을 체결을 했었는데 뭐 그닥 움직임이 뭐 썩 좋지는 않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워낙 이제 애플이 자사의 칩을 사용을 할 걸로 많이 예상이 되고 있었기 그쵸,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브로드컴이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계약이 재연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한 기간하고 액수는 알려지고 있지는 않기는 하지만 월가에서는 2026년도까지 150불 이상의 규모를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브로드컴은 이제 무선 통신 기기에서 이 송수신 분리해주는 부품인 이
FA 필터를 이제 포함해서 이 5G 관련된 무선 주파수 부품을 납품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팀 쿡 애플 CEO 같은 경우에는 이 애플의 모든 제품을 미국에서 엔지니어링이 되게 되는 미국 내 투자를 우리가 더욱더 힘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에 강조를 하게 되면서 블록화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브로드컴 관련된 종목들을 뭐가 있을까에 대한 네. 고민을 좀 많이 했었었는데 관련된 종목이 사실상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 관련돼서는 뭐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 정도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관련된 이슈와 국내 증시까지 함께 또 연결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미증시가 좀 지지부진할 때도 국내 증시는 좀 잘 가는 것 같던데 오늘 국내 증시 그럼 좀 흐름이 다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아침 시작은 좋지 못할 거예요. 야간 선물도 한 0.7%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언저리 부분에서 시작을 하게 될 거고 다만 이제 이 전일까지 시장을 보게 되면은 5월 17일 날 이후에 이 외국인들에 대한 코스닥 매수가 하루 빼놓고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네. 있었거든요. 그것이 오늘도 한번 나올 수 있을지 여기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점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사실 에코프로가 장중에 4%가 넘게 상승이 맞아요. 나오다가 네. 장 종가 때는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한 0.2% 정도로 네. 다른 쪽으로 그만큼 수급이 스무스하게 이동이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어제 시간의 시장에서 에코프로 BM의 이제 이 신규 시설 네, 투자 공시라든지 있었죠.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서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오늘 그것은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되는 중요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견조하게 나오는 이 한 10시 정도까지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저가 매수세를 유지를 하게 되면서 네. 매수로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큰 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2차 전지 소자의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 흐름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럼 국내 시장에서 볼만한 종목 하나 골라주세요. AI 관련된 종목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이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반등이 일부 나온 건 사실이에요. 네. 20% 정도 나오기는 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상승이 나오게 될 때 기간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오히려 장 초반에 어느 정도 하락으로 시작을 하게 돼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시까지 시장에 대한 이 분위기 자체가 유지가 되게 되었을 때에는 네. 그때부터는 저가 매수세로서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보셔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슈적인 측면에서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를 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 번 AI 관련된 이 섹터 자체가 추가적인 모멘텀이 발생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오늘 정규장에서 흐름 잘 살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는 엑스데이트가 좀 가까워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초단기 국채금리도 막 폭등을 하고 시장의 긴장감이 좀 커지는 분위기들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다르게 국내 시장에서는 또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최근에 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좀 디커플링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규장 흐름도 잘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